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래 공동 텃밭의 운영위원장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살래 공동 텃밭은 살래 텃밭이라고 하는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텃밭 내에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텃밭, 그러니까 텃밭 속의 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드리면, 살래 텃밭은 일반 분양이거든요. 매년 재분양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활동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살래 공동 텃밭은 일단은 유기농업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 멀칭하지 않고 화학비료나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무경운 한다. 그 다음에 3년 연작해서 경작을 한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활동이나 문화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왔던 활동의 기본은 경작 활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자기가 먹고 싶은 엽채류를 키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허브, 화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허브 장목반 이런 팀들은 허브나 화훼를 같이 키우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채종도 하고 잘 키우고, 그걸 갖고 음식물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요리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보지만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육이를 키우시기도 하고, 그런 경작 활동이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작과 관련해서 퇴비를 만드는 교육도 하고 탄소 농업에 대한 교육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 연관성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돌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돌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그래서 돌담 워크숍도 했고요. 적정기술 농기계 관련한 워크숍도 했었고, 또 틈틈이 이제 직조 관련한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도 했고요. 또 여기 계시는 회원들 중에서는 토종종자 나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토종종자 나눔 행사도 했고,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술학교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텃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농작물도 경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곤충이나 식물들을 같이 그려보기도 하고 등등, 이런 어린이 예술학교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주최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시민적 활동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 불 피우면서 모닥불 피우고 음식 나누는 행사도 했고, 영화도 같이 밤에 보기도 했고, 밤에 번개 모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이 풍부한 공간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제초제를 쓰거나 농약을 쓰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자란 작물은 건강한 먹거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먹을 것 정도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농약이나 제초제 없이도 건강하게 먹거리를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 거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게 되면 농작물은 잘 자랄지 모르지만 텃밭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 이런 걸 한꺼번에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 또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바다나 토양에 많이 있어서 결국은 사람 몸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텃밭에서도 보니까 비닐 멀칭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경운을 하다 보니까 이 땅 속에 비닐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비닐 멀칭은 하지 말자. 대신 종이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풀을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톱밥을 덮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잡초 제거라기보다는 잡초를 이기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도시 텃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재미는 뭐냐면요. 이 도시 텃밭이 야외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경작 공간만이 아니라 이 산려 텃밭만 봐도 공용 공간도 있고 온실 겸 교육장도 있고 약간 공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일종의 마을 속의 마당. 내 거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당 같은 곳이에요. 즉 뭐냐면 마을의 공공 장소이죠. 내가 갇혀 있는 아파트에만 갇혀 있으면 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마당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거의 뭐 8, 90%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 사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해야 되는 일상활동, 사회활동들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텃밭에 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약간 목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텃밭 한 구석에 와서 목공 작업해도 되고 저처럼 돌담 쌓고 싶은 사람 돌담 쌓아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텃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텃밭을 단순히 경작 구간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열린 공공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그동안 마당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 함께 이렇게 풀어나간다면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농림부에서 도시농업 인구가 200만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한 5조인가요? 5조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 원래 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휴지, 버려져 있는 땅들을 활용한다는 토지 활용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생활비도 줄잖아요. 마트에 들어가게 되고 생활비도 좀 줄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 속에 텃밭이 있으면 생태적인 이 다양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 나비도 오고 곤충들도 오고 새들도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들 또는 채소들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 다양성도 풍요로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녹색 구간이 있으면 어쨌든 텃밭도 숲처럼 녹색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시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적 활동들, 교류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자기 땅, 자기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도 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뭐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텃밭에 오시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경작의 즐거움도 있지만 같이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친해진 거죠. 거기서 오는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유럽 같은 경우는 텃밭에서 남는 유휴 농산물이 있어요. 아무래도 남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나올 때는 막 많이 나오잖아요.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유휴 농산물들을 가공해 갖고 판매하기도 하는 그 해외 공공 텃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퇴비라든지 이런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다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
텃밭의 가치를 새삼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건강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 갈 수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여기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답답함을 이길 수 있었고 코로나 우울증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노동하니까 건강해지지만 심리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다는 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도시 텃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텃밭 중에서 교육 텃밭 뭐 이런 게 있어요. 치유 텃밭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힐링 텃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텃밭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교육적 활동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특히 이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텃밭 활동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의 도시 공공 텃밭을 더 확대하고 그 수를 늘려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텃밭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텃밭은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놀이터예요. 놀이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유럽 도시농장연맹? 유럽 도시농장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도시농장연맹이 이 모험 놀이터를 만든 주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텃밭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와서 같이 텃밭 하다 보면 아이들이 혼자 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경제 활동할 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좀 만들어 주자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도시농장과 놀이터가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모험 놀이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모든 모험 놀이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농장과 결합된 모험 놀이터가 유럽에 1000군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1000군데 정도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텃밭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그리고 약간 놀이터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이 자체가 아주 좋은 모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적인 농장과 그 다음에 놀이터가 결합된 그런 모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공 텃밭 하면 공공 텃밭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또 재분양하고 재분양하고 재분양해야 된다. 특정 사람들이 점유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31군데 정도 공공 텃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훨씬 더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 바탕 속에서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텃밭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공동체 형성,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 협력하게 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해서 한번 분양받으면요 거의 점유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불성식 경작을 한다든지 경작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자기가 더 이상 못해서 포기한다든지 그런 분들인 경우를 빼고는 거의 한번 분양받아서 하면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또 재분양하고 재분양하는 게 오히려 드문 사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느냐 뭐냐면 인구 대비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가 충분히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산래 텃밭도 한번 그 대충 보니까 매년 재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80% 정도는 재분양해도 그분들이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빨리 정보를 알고 있고 제일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공지가 올라와도 빨리 신청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재분양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불성실 경작자라든지 뭐 아니면 본인들이 그 자발적 포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큼만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하면 점점 더 오히려 지속성도 늘어가고 교류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는 살레 텃밭을 저희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적 공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텃밭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 뭐 온실 공간, 뭐 기타 공간들에서 행사를 하거나 공간을 빌려 쓴다 그러면 저희는 거의 겹치지만 않다면 무조건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곳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화도 왔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인데 유치원 원아들과 언제 가서 거기서 그곳을 체험하면 좋을 텐데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 네, 오세요. 온실 쓰실 수 있고요. 그 주변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음악 공연 하시는 팀들은 저희 텃밭 회원분들이 아니신데 여기 와서 음악 공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만 쓰는 공간은 아니고요. 열려 있는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제도화 되는 게 뭐냐면 도시 농업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 공공 텃밭 같은 경우에 시민 단체들이 임대해서 그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국가가 임대비를 받지 않아요. 땅에 대한 임대비.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텃밭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그 텃밭 정원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 조건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나라도 도시 농업 공원이 생긴 거예요. 공원은 누구나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이나 이런 때는 그 인근에 있는 텃밭 회원들이 꽃도 가꾸고 뭐 화도 가꾸고 뭐 꽃화 같은 거죠. 허브도 가꾸고 엽채류도 가꾸고 잘 가꿔요.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도 줄잖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인근 주민들이나 텃밭 회원들이 잘 가꾼 그 공원을 즐기는 거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살레 텃밭 또는 살레 공동 텃밭도 지향하는 것은 도시농업공원화 되면 좋겠다. 그래서 회원들 일상적으로 회원들이 잘 가꾸지만 다른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면 그래서 또 더 사랑받고 지속되는 공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